나 지금 떨고 있니? 떨림을 느꼈어요.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아, 내 병원에 가야 되나? 고민이 되시겠죠.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안 가도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은 꿀팁일 것 같아요. 요새 커피 굉장히 많이 드시죠? 많이 드시죠? 5잔, 6잔씩. 그죠? 막 끼니마다 드시고 하는데 그런 너무 과도한 카페인 섭취 후에도 이런 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미세하고 양손이 같이 떨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 약들은 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레보솔피리드랑 맥페란 이런 약들은요. 이런 이상 운동 질환을 상당히 많이 일으켜요. 소화 효과는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많이들 처방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종류의 약을 드시면 많이들 파킨슨 유사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저한테 결국은 오시게 되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물론 드셔야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율로 이상 운동 질환을 초래하는 약이에요. 그다음에 천식약 중에 기관지를 확장을 시켜주는 게 베타 효연제라는 약인데 이 약이 굉장히 손을 떨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항정간제, 스테로이드제나 아니면 두통약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해서 두통, 박동을 좀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또 손떨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불안감이나 원인이 되는 약물이나 카페인이나 이런 게 제거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요. 네. 병원에 안 가셔도 돼요. 약물 복용은 그러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약물 복용은 보통 2, 3일 정도 끊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월까지도 봅니다. 3개월까지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떨림이 이제 지속이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거나 다른 동반 증상이 나타나면 기질적인 원인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 기질적인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본태성 떨림이에요. 이게 65세 이상에서 한 100명을 모아 봤을 때 네. 한 10명까지도 보고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요. 뭔가 하려고 하거나 자세를 취할 때 주로 발생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머리 떨림이나 목소리 떨림이 동반되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환자가 머리를 떨죠. 네, 조금씩 이렇게 떠세요. 저 좌우로 이렇게 떨죠. 네. 근데 이런 분들 많이 뵀었어요. 그쵸. 네. 그다음에 식사하실 때, 뭔가 하려고 그럴 때, 그다음 귀걸이 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환자분들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쵸. 네. 화장할 때. 머리도 떨리고 손도 떠니까 이게 립스틱이 잘 안 발리죠. 그쵸. 주로 이제 근데 제일 불편해 하시는 거는 음식 먹을 때 그래요. 이런 이제 본태성 떨림은 반 정도가 유전이에요. 그리고 반 정도 환자들이 술을 마시면 좀 증상이 좋아져요. 왜요? 알코올에 반응성이 있는 게 이 병의 특징이에요. 이것 역시 불안하거나 몸이 힘들면 악화됩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떨림의 진폭이 커지는데 젊어서는 이렇게 잔잔하게 떨었다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진폭이 커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게 머리 떨림이나 목소리 떨림을 동반하기도 해요. 여기 손해나 네. 뇌와 척수를 연결해두는 중간뇌 이런 쪽에 뭔가 종양이 있거나 혈관 기형이 있거나 외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떨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떨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MRI나 뇌영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손 떨리는 내분비적인 원인 중에 제일 흔한 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고 고이터라 그래서 이 갑상선 연골 앞에 여기에 이제 갑상샘이 있는데 이게 좀 부어요. 이게 부으면서 이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 세포 대사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비가 과다하면 이유 없이 막 날씬해집니다. 막 장운동도 빨라져서 설사나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안구가 이렇게 돌출되고 맥박이 빨라지고 막 더워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하고 같이 손떨림이 있다면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좀 떨림이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분은 제일 심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심하죠. 이거는 네. 이제 유전성 질환인데요. 뇌와 안구와 간에 구리가 축적되는 질환이 있어요. 윌슨병이라고. 이것도 이제 유전성 질환인데, 이거는 안과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서 진단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떨림을 보이는 환자도 구리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촉진하는 약제를 쓰면 시간은 걸리지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제 전공의 때 뵀던 윌슨병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침상에서 이제 움직이질 못했어요. 이렇게 콧줄 꽂고 움직임이 과소해져서 파킨슨증처럼 윌슨병이 나타난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연차가 끝날 때쯤 걸어 나가셨어요. 배출이 다 된 거죠. 그래서 걸어 나가시는 걸 보고 정말 야 현대의학이 승리다. 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파킨슨병 떨림. 파킨슨병 아니에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본태성 떨림이 제가 아까 65세 이상에서 100명 중에 한 10명까지도 보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두 개를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파킨슨병 온리 요것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손떨림이 나타나니까 매우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파킨슨병은 행동이 굼떠져요. 일단은 구부정해지고요. 그리고 걸을 때 보폭이 좁아집니다. 떨리는 게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집을 때 이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필롤링 타입 트레머라 그래서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떨림의 양상이 본태성 진전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런 파킨슨병 떨림이 의심이 될 때는 페트 검사를 해요. 페트 검사 뭐냐면 보통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제 맨 처음에 MRI를 찍거든요. 왜 MRI를 찍냐?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고 파킨슨병과 유사한 병들을 감별하려고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뇌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부위에 뭔가 혈관성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감별하려고 찍는 건데 MRI 찍고 아 괜찮습니다 하면 이제 페트를 찍어 봅시다. 그럼 왜요? 그러니까요. 왜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페트 검사는 우리 파킨슨병은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다른 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망가지는 병이에요. 이 살아있는 도파민 세포 말단을 영상화한 게 이 FPCIT 페트라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정상인은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이런데 파킨슨병 환자들은 요 뒤에 꼬리가 없어요. 그러네요. 진행이 더 되면 더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검사법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급성 알코올 중독 아니면 알코올을 막 거의 매일 드시다가 한 2, 3일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떨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술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시민성 떨림이 있어요. 시민성 떨림은 뭐냐면 이제 마음의 병으로 떨리는 분들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런 경우는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불안한 심정일 때 이런 게 발생하나요? 어떤 뭐 트라우마를 입었던 이벤트가 있다거나 뭐 그런 특정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나 어떤 심리 상황 말씀하신 대로 불안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막 변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자들을 볼 때는 환자가 이제 이렇게 막 떨어요. 떨면은 집중을 뭔가 디스트랙트를 시키는데 뭔가 이제 신경을 분산시키는 거죠. 자, 손가락을 이렇게 분산해서 엇갈려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떨다가 멈춰요.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떨리잖아요. 이렇게 네. 막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떨림이 만약에 1초에 5번 떨린다, 5Hz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면 7Hz. 박자를요? 네, 박자를 주고 박자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이게 같이 진짜요? 네, 이런 동조화 맞춰서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이런 팁으로 시민성 떨림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병행합니다. 네, 저희 인사말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